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4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천살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홍수, 지진 이런 것들처럼 천재지변과 같은 뜻밖의 사건들이 생길 수 있어 가지고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활동성의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윗사람을 도와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는 2인자적 역할이 어울리고 자신의 능력이 인정되는 독자적인 사업이나 일은 좀 분리해 가지고 부침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 자신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적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과 동조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해결이 되는 그런 운세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천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횡재수가 따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을 도와가지고 처리한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4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2세 62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해 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중단 사태가 오기 쉽고 또 폐쇄적 성향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는 일이 다소 좀 위축되고 물심양면으로 답답한 시기라 가지고 모든 일이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그 수성의 기분으로 보내는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살 기운이 있어 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 같은 이런 일들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사 좀 소극적이고 손실이 많은 시기지만은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덕이 박하고 인연도 약해 가지고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문수운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세 74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기토하고 여기 간목이 이렇게 갑기 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합의되는 이런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겠고 또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 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이나 이성간의 교제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의 역할과 유사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시기이기도 하겠고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매사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직업상 부침도 많이 따르고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나타나는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보편적으로 그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시비나 구설수에 주의해야 되고 부부간이나 이성간에는 불화와 갈등으로 트러블도 많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급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다소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주변을 좀 돌아보는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6세 86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역시 12운성은 쇠지죠. 이 쇠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있지만 직업상 부침도 따를 수 있겠고 또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혀 가지고 돈도 잘 모이지 않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 자식으로 인한 걱정거리도 있는 그 정도의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8세 98세 되시는 분들 중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 승급 등의 명예도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또 금전적으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해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현금 흐름도 좋고 생활에 여유도 생기는 좋은 운세이지만은 부부간의 갈등 관계는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세 110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부모 형제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행운도 있고 주변의 보살핌이 큰 시기지만은 모든 면에서 보호를 받는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정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능력과 두각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성진운도 따르고 또 명예도 상승하는 좋은 기운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4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2일날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거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승진 같은 영예도 따를 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배필을 만나는 행운도 따르는 대길한 날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3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육형이고요.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반한살의 육형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애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덜 일하고 덜 노력해도 오히려 보수나 대우는 더 나은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는데 보시면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현실 도피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도 따르기 쉽고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 날입니다. 6회살의 방합이고요.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6회살의 방합입니다.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힘에 부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는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회살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조하게 되면은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추진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기르거나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등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11일 날입니다. 연살의 원진이고요. 23일도 같은 연살의 원진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기운도 들겠고,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는 이 도화살 기운에서는 풍류와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기 쉽고, 또 건강 이상이나 수술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 확장으로 인한 손재수가 발생하기 쉽고, 때로는 부도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도화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게 되겠지만은, 이런 날 데이트나 미팅을 하게 되시면 어떻습니까? 자칫하면은 미투 사건까지 연루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런 날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12일 날입니다. 월살의 충이고요. 24일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추살이라고 합니다. 고추살이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도 들겠고, 향수에 젖어 가지고 옛날에 잘 가던 곳을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고추살 같은 경우에는 시가 마른다 하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돼 가지고 약혼식이나 결혼식, 돌잔치 같은 좋은 의미를 갖는 그런 행사는 통상 추진하지 않는 것이 관례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그 모함이나 좌천, 명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명예도 따르기 쉽고, 가정에서는 그 부부 갈등이나 별거 등도 따를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실패를 맛보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해당이 되겠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금전 문제로 구설수나 관제수도 따르기 쉬우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4월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